기획특집 박정열 시인의 내가 본 스시마 제22편 신화의 마을 자연공원. 글쓴이 대숲 박정열 읽으니 AI 보이스 만드니 대숲 박정열. 신화의 마을 자연공원. 신화의 자연공원은 일본 최대 신사로 알려져 있다. 가이드는 이곳을 지나며 많은 설명을 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믿는 게 있으니까. 사진을 찍으면 되니까. 이건 정말 크나큰 착각이고 실수였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화장실 갈 시간 10분이 주어졌다. 이 신사에 한국인 관광객 출입이 제한된 사실을 이때까지도 까맣게 몰랐다. 주차장 주변에서 사진을 찍었다. 주차장 앞에는 신화의 자연공원이라는 탑이 서 있다. 뒤쪽은 잔디밭이다. 돌로 원을 그린 땅바닥에 돌을 깔았다. 가운데는 춤을 높이고 원반을 만들어 놓았다. 무슨 뜻인지 알 수는 없다. 마침 이곳에서 어떤 이가 청소를 한다. 화단 조경소와 글을 찍었다. 화단에 한글로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시오 볼성 사나운 경고문이 꽂혔다. 월화는 고개를 떨구었다. 한국 사람의 의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은 모양이다. 이 신사는 신임 수상이 취임하면 꼭 참배한다는 곳이다. 여기는 다른 신사와 다르다. 바닷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에 해당하는 조형물이 바닷물에 잠겨 있다. 기이하다고 여기며 촬영에 잔뜩 기대를 걸었다. 버스가 그 앞을 그냥 통과한다. 한국인 관광객 출입이 거절된 곳이다.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판이 깨름칙하긴 했다. 월화는 금방 뽀로통해졌다. 이럴 줄 알았어. 어딜 가나 담배꽁초가 문제야. 제일 꼴 보기 싫은 쓰레기가 담배꽁초야. 어쩔 수 없어 인터넷을 뒤졌다. 일본 해연 794에서 1185 시대 직무조는 대마국 상현군화다 도미 신사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 신사는 천신 히코호오데 미노미코토와 해신 도요타마 히메노미코토를 섬기는 해궁이다. 도요타마 히코노미코토가 이 궁을 지었다고 하여 와타즈 미노미야라고 부른다. 천신 히코호호테 미노미코토가 잃어버린 낚싯바늘을 찾으려고 이곳에 내려왔다. 그는 해신 도요타마 히코노미코토의 딸 도요타마 히메를 만나 결혼한다. 본전 앞 갯벌의 이소라 에비스라는 이와쿠라 바위를 천신의 거처로 섬긴다. 신사 뒤편 도요타마 히메 궁묘가 성지다. 도요타마 히메는 진주를 신격화한 바다의 대모신이다. 도요타마 히메가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갯벌에 아이를 버려두고 용궁으로 가버린다. 신사가 육지와 바다 경계인 갯벌에 있게 된 이유가 이로써 밝혀졌다. 도요타마 히메를 높이 섬기는 점을 유추하면 고대 일본은 목의 사회이지 않았을까 가늠하게 한다. 비단 이곳 신화뿐 아니라 인류는 사회라는 기틀이 잡히기 전까지 목의 사회를 이루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한다. 천손과 해신의 혼인설이 전해진 곳이라 더 그렇다. 일본인의 국조가 처음 나타난 곳이 바로 이 신사이니 말이다. 월화가 고개를 갸우뚱한다. 내 생각과는 좀 다른가 보다. 고대 일본은 남자, 무사, 중심 사회가 아니었나 보네.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으로 보나 외교적 측면에서 보아도 그렇다. 일본에서 야스쿠니만 한 정치적인 신사는 없다고 본다. 야스쿠니 신사가 계속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이유는 전범의 유고를 이곳에 안치하고 주요 인사가 주기적으로 참배를 하는 데 있다. 태평양 전쟁 피해 당사국들 처지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일본 우익의 편에 서서 보면 전범은 국가에 충성한 애국자가 맞다. 이들을 추모하는 미래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그들의 그런 모습이 반성할 줄 모르는 모렴치로 보이니까 그게 문제이다. 일본의 우익은 태평양 전쟁으로 피해를 본 이웃나라 국민 감정을 잘 다독여야 할 의무가 있다.
반일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말이다. 호혜 평등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 전범국가로서 피해 당사국의 적절한 보상과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전범을 애국자로 숙모하는 일은 피해 당사국 국민을 우롱하는 꼴로 비칠 수밖에 없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사용한 우길 승천기도 없애야 한다. 월화는 주먹을 발끈 쥐고 파르르 떤다. 그래, 맞아. 그 깃발 아래 이름 모를 사냐에서 쓰러져 간 동남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번 스시마 여행에서 일본인 가슴에 어린 종교적 정서를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일본인의 의식 속에 신은 내 안위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한다. 라는 믿음이 강하다는 걸 알았다. 한국은 몸과 영을 분명하게 구분한다. 한국의 토속신앙은 안녕의 상징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일본인은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신이 자신을 지켜주리라 하는 믿음이 강하다고 느꼈다. 우리의 인식과는 많이 다른 점이다. 믿음에 대한 마음은 처지에 따라 각자 다를 수 있다.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다. 어딘가 무엇인가 의지할 곳을 찾는 마음은 지극히 당연하게 보았다. 스시마는 모든 요소를 신사라고 부른다. 동네 근처나 마을 안,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묘소가 있다. 또한 신성하게 관리하고 유지되고 있다. 자연재해에서 빚어진 심리적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기대고 싶고 위로받고 싶을까. 그 마음 충분히 헤아린다. 한국도 농업국가일 때 흔히 보던 광경이다. 그래 맞아. 할머니가 초하루 보름으로 장독대에 정화소 떠놓고 빌었어. 월화가 맞장구를 친다. 한국은 종교와 토속신앙을 다르게 구분한다.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종교를 굳이 나누자고 하면 크게 기독교, 불교, 유교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은 신과 종교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 듯하다. 이는 문화의 차이라고 이해한다. 이런 문화적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상호 존중이다. 한일 간에 허물어지지 않는 벽은 역시 인식 차이에 있다고 하겠다. 월화가 탄식한다. 어처구니를 아는지 몰라. 그고 일본인들은 독도를 긋고 자기네 땅이라 우긴다. 독도는 신라 때 이미 복속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다. 우리나라 진보, 좌파, 세력도 역사 공부를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일본의 우파와 역사 인식이 별로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일본 우파의 대륙 진출 욕망은 갈증과 같다. 독도 근해의 부존자원이 아무리 탐난다 해도 넘볼게 따로 있다. 신라 이후 독도가 일본에 복속된 사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옳지 않은가. 억지 쓴다고 통할 일이 아니다. 일본은 동남아 각국 국민에게 빚이 많다. 한국 국민을 비우호적 감정으로 자극할 이유도 없다. 일본의 대륙 진출 야망은 이제 접을 때가 되었다. 일본이 포기할 수 없는 꿈인 줄은 안다. 몇 해 전 갸오우이다오 열도에서 당한 모욕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 상대국을 업신여기고 질퍽거리는 꼴은 동정의 여지가 없다. 독도를 일본 교과서에 자기네 땅이라고 올리는 억지 주장은 일본의 미래 세대들 정신건강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반일 감정의 기름을 붓는 일본 극우 인사들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힘의 균형은 저울추처럼 언제든 깨어질 수 있다. 한국의 국조인 단군 건국이념은 홍익인간이다. 한국인은 남을 존중하는 못 말리는 근성이 있다. 이는 홍익인간 사상의 DNA에 있다. 설화가 민족정신의 지표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한국이 70년 짧은 기간의 인류 국가가 된 데는 바로 이 DNA에 있다고 확신한다. 국가의 미래는 국민의식이 그 뿌리라고 믿는다. 건국 신화는 국민성으로 이어지고 존재와 가치를 결정한다. 나의 자존은 나, 내 자존심은 내가 지켜야 할 나의 몫이다.